자, 오늘 6일차죠? 이제 저번 시간에 카카오뱅크 첫 화면 모작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자바스크립트를 좀 할 거예요. 일단은 뭐 HTML이나 CSS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이론 같은 거는 이제 카카오뱅크 모작을 같이 하면서 얼추 다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페이지 같은 걸 모작을 해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배우지 않았던 것들을 마주치게 될 텐데, 그럴 때는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다음 3수업 프론트엔드 3, 4, 5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마지막 웹포폴까지 잘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웹앱 개발로 연결이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만든 그 웹사이트가 이제 이런 CSS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져 있으시다면 더 이제 더 예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일단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들어왔을 때 눈에 좀 들어와야 좀 더 이제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든 사이트가 더 예뻐지려면 이런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연습을 좀 꾸준하게 해주시고, 네,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결국 나머지 그 뒤에 이어질 과정에서 다 이제 쓸모가 있는 것들이니까. 자, 오늘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를 할 건데, 자, 먼저 새 연습장을 하나 켤게요. 새 연습장을 키면 여러분도 아마 이 상태가 딱 뜨실 거예요. 그죠? 테마만 뭐 화이트 테마, 블랙 테마 이것만 다를 거고 이렇게 뜨실 텐데,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를 쓰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밑에 왼쪽 하단에 보이는 콘솔 버튼, 요거를 눌러 줄 겁니다. 자, 왼쪽 하단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콘솔 창이라고 나오거든요. 저희는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만 할 거기 때문에 얘네가 필요가 없어요. HTML이랑 CSS가. 그래서 콘솔 그냥 최대로 키우고 JS도 최대로 키워놓고 할 겁니다.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최대로 키워져요. 자, 그리고 이 세팅은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자, 저는 여기다가 콘솔.로그 소괄호 열고 세미콜론까지 찍을 거예요. 이거는 뭐 HTML이나 CSS 때 쓰셨던 것처럼 쓰다 보면은 이렇게 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안 쓰셔도 되고 끝까지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고요. 세미콜론까지 잘 찍어주면 이제 이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콘솔.로그예요. 이 뒤에 있는 얘는 뭔가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셨던 분들이면 모양새가 좀 익숙할 거예요. 뭔가 함수를 실행시키는 듯한 그런 모양새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콘솔에다가 로그를 남기겠다예요. 이 한 줄의 뜻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콘솔에 로그를 남기겠다 라는 건데, 어떤 로그를 남길 거냐, 요 소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한 로그를 여기다 남겨줄 겁니다. 이 콘솔 로그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나가셔서 실제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작업을 할 때 웹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혹시 그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 다 들으셨나요? 자바 1, 2나 뭐 파이썬, C 언어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다 듣고 계시죠? 들으셨거나. 거기서 보면 거기서도 콘솔에다가 찍잖아요. 또 이제 초반 수업 때는 다 콘솔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웹 서버를 구동을 해서 웹사이트에 여러분들이 뭐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처럼 뭔가가 나오게끔 화면에 보여주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실무에 나가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저희가 개발자 도구 켜서 막 여기 엘리먼트 확인하고 스타일 확인하고 했었죠. 그런 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엘리먼트 하나 골라놓고 스타일도 확인하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콘솔 있죠. 여기 콘솔에 보면 뭐가 막 경고가 막 뜨고 있네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시스템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큰 상관이 있는 그 경고들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무시해도 되는 그런 경고들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도 냅두는 겁니다. 원래 가장 좋은 건 이런 경고 자체도 아무것도 안 뜨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사실 경고는 떠도 상관은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거라. 여기에 이제 빨간 그 느낌표가 뜨면서, 빨간 X 느낌표가 뜨면서 뭔가 막 안 된다고 막 뜰 때가 있어요, 콘솔에. 그러면 이제 그건 에러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콘솔에다 로그를 남기겠다라고 해서 이 안에다가 뭐 이런 것도 넣어줄 수 있고요. 이거 그냥 숫자거든요. 1이라는 숫자인데 이런 것도 남겨줄 수 있고,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뭐 문자도 남겨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왜 남겨야 되냐면, 이제 이 콘솔 로그라는 이것도 출력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출력문을 왜 배워야 되냐면,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소스가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가 아니지. 얘는 이렇게 나와서 보기가 좀 어렵네요. 어쨌든 이제 이게 그 여기서 보이는 이 페이지에 모든 엘리먼트 포함 스크립트 내용을 다 가져온 소스예요. 그냥 묶여서 보일 수 있는. 이제 연계되어 있는 것들은 안 보이겠지만 이 화면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소스들은 여기서 확인이 돼요. 그런 건데, 여기 중간에 보면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스크립트 단락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막 작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기능을 수정할 때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제 내가 뭔가 값을 바꿀 수도 있고 함수를 아예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정을 할 거잖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자바에서 소스를 작성을 할 때 중간중간에 변수가 어떻게 잘 넘어오고 있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할 때 시스템 out.println 뭐 이런 걸로 저희가 출력을 보통 해요. 이 콘솔 로그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중간에 확인을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 소스 내에서 변수들이나 함수들이 어떻게 이제 연계돼서 실행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지를 우리가 육안으로 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간단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그 코드를 작성을 하시다 보면, 스크립트 쪽을 건드리시다 보면 콘솔 로그가 수없이 많이 찍히게 될 겁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콘솔 창에 어떤 값이 어떻게 잘 넘어오고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주시면서 이제 소스를 작성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콘솔 로그라고 하는 거를 배우는 건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안에다가 1이라는 애를 넣어주면 콘솔에 1이 출력이 돼요. 간단해요. 이런 구조예요. 그냥 간단하게 요 소괄호 안에 넣어준 값이 그냥 그대로 콘솔 창에 출력이 되는 이런 구조인데, 자 지금 제가 아까부터 뭔가 이걸 뭐 썼다 지웠다 하기도 하고 중간에 하나 더 복사해서 뭐 여기를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는 동안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여기에 뭔가 지금 계속 뭐가 실행이 되고 있죠. 전에 실행했던 게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이게 콘솔의 특징이에요. 뭔가 실행을 시키면 이 콘솔 로그가 실행이 될 때 그 전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쌓여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코드펜 특성상 저희 이거 뭐 HTML이랑 CSS도 수정하면은 바로바로 적용이 됐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동 실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쌓여나가면 우리가 이제 뭐 작업을 하거나 할 때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그럴 때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클리어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면 그동안 쌓였던 콘솔이 다 지워지게 돼요. 깔끔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자, 이거를 변화를 주면은 또 오토로 읽어서 실행을 시켜줄 텐데 왜 안 해주니? 그러면 이렇게 또 실행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하다가 계속 이걸 눌러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맨 위에다가 콘솔.클리어 라고 얘를 넣어주면 얘네가 실행되기 전에 맨 위에 있는 얘가 먼저 실행이 돼요. 이 클리어는 여기 있는 이 클리어랑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클리어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되고 그럼 여기가 비워지겠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출력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뭐 바꿔서 자, 실행이 되라 라고 바꿨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거 3개 나왔죠? 저희 아까는 이거 없을 때에는 아까 원래 있던 거 밑으로 쌓여서 내려갔잖아요. 원래 이렇게 있었으면 밑에 이렇게 3개가 나왔겠죠? 근데 얘가 한 줄 추가됨으로써 얘네가 원래 있던 애들이 사라지고 요 위에서부터 3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거 자바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때 맨 위에다가 요거를 좀 넣고 할 거예요. 클리어. 자, 그리고 방금 클리어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이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밑에 있는 얘네가 실행이 되기 전에 얘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출력되는 애들도 보면 순서대로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쵸?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 내려온다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구조를 띠고는 있어요. 중간에 뭐 함수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함수 같은 게 연결되어 있으면 뭐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뭐 옆으로도 갔다가 할 텐데 그거 아니라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 실행 순서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클리어가 여기 있다면 자, 지금 클리어를 옮겼더니 자동 실행해서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왜 이렇죠? 자, 실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온다 그랬어요. 그럼 처음에 얘 실행 되겠죠? 지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빈칸이니까 세 번째 줄부터 소스가 있으니까 얘가 1번으로 실행이 될 거고 얘가 2번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1번, 2번이 지금 화면엔 안 보였지만 적힐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클리어 했죠? 얘가 3번이에요. 클리어하면 얘네 지우죠? 그리고 나서 4번 얘 실행되니까 얘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리어를 맨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거를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동 실행하는 거 이거 끌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게 타이핑을 하는 중간에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1이라는 숫자를 1, 2, 3, 4로 바꿀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타자가 되게 느려요. 그래서 1, 2, 3, 4를 치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계속 중간중간에 실행이 되고 있죠. 이런 거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끌 겁니다. 여기 세팅 들어오시면 여기 비헤비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두 번째 거에 오토 업데이팅 프리뷰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오프로 바꿔주시고 세이브 앤 클로즈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 아까는 없던 런 버튼이 하나 생겼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얘를 실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값이 이렇게 바뀌어서 된다 그래도 실행 안 되죠. 이거를 우리가 런 버튼을 눌러줘야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작성하고 런 버튼을 누르고 작성하고 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한 것들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런 버튼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숫자 7이에요. 근데 얘는 우측 숫자 패드에 있는 게 아니라 상단에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얘를 하나 지워보고 컨트롤 쉬프트 숫자 7 하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너 왜 안되니? 아, F7을 눌렀구나. 자, 제가 하나 적어놓은 게 있는데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JS 개념에 2대 구성 요소, 2대 제어 요소에서 변수 값, 조건문, 반복문이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요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세부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예, 이렇게 나눠보면 처음에 지금 우리 출력하고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변수,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 이제 다뤄보셨을 법한 변수라는 애가 있고,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 그리고 함수까지 이 순서대로 배워 나가실 거예요. 우리는 일단 출력하는 방법을 배운 거고, 그리고 이제 변수를 해볼 겁니다. 자, 변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를 변수를 만들 때 이거 뭐 다른 언어를 예로 들긴 좀 그렇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만 엄밀히 따지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VAR X 라고 했어요. 이거 지금 X라는 변수 하나를 선언해 준 거예요. 만들어 준 거죠. 밑에 LET거든요. let이에요. LET Y, 얘도 Y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CONST, const예요. const Z 하면은 Z라는 변수를 만들어 준 겁니다.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학원 내에서 모든 개발자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 나서 실무에 나가시게 되면은 얘를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얘를 거의 대부분의 기존의 소스들은 얘로 작성을 했었어요. 이 VAR이라고 하는 얘로 변수를 만들어서 작성을 했었는데, 요즘 좀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라는 애는 실질적으로 그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문제가 될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나온 게 얘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실무에서 계속 얘만 썼어요. 렛을 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추세가 렛으로 변하고 있으니 이제 렛을 좀 말씀을 드리고 렛으로 습관을 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수업에서는 렛을 사용을 할 겁니다. 전반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작용을 해요. 둘 다 변수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바랑 렛은 같은 기능을 하지만 바라는 애한테는 문제점이 좀 있어서 업데이트가 돼서 나온 게 렛이니까 우리는 렛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콘스트라는 애, 얘는 이거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아니다, 얘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하면은 x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뭘까요? 자, x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 x는 5 했어요. 이거 뭐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다 똑같이 쓰는 방식이에요. 변수에 값을 넣어주는 거죠. 얘는 수학 기호에서 이 꼴이 아니라 대입 연산자로서 이 5라는 값을 x한테 넣어주겠다 라는 뜻이잖아요. 자바스크립트도 똑같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당연히. 이러면 x라는 변수 만들고 바로 5라는 값을 넣어준 거죠. 변수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자, 지금 이 소스 실행시키면 뭐 나오죠? 화면에? 여기까지는 그냥 무시하세요. 이 밑에서부터 보세요. 얘 실행시키면 여기 뭐 나올까요? 5 나오겠죠. 5. 우리 숫자 5 넣어놨으니까 실행시키면 5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어떤 결과를 줄까요? 바뀌는 게 안 보일 테니까 얘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콘솔 로그 X 했어요. 여기 뭐 나올까요? 10 나오겠죠? 왜 10이죠? x라는 변수, x라는 공간 안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었으니까 여기서 가져온 이 x는 10인 거죠. 이거를 이렇게 대입연산자가 있을 때에는 왼쪽 게 공간이고 변수고 오른쪽 게 값이에요. 이런 얘기를 뭐 초반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어딘가에서 다른 언어든지. 자, 그럼 여기는 대입연산자 없죠? 그럼 얘 뭘로 봐야 되죠? 값으로 봐야죠. 그래서 얘는 10이고 그래서 10이 출력이 되는 거죠.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 만약에 지금 아까 변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좀 다르죠? 다른 언어에서는 이게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되나?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어쨌든 얘는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것도 당연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면 밑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출력했을 때
잘 나오죠? 두 개가 변수 이렇게 만들고 값 넣는 거. 변수는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서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자, 이거 실행시키면 뭐 나올까요? 당연히 8 나오죠. 3 더하기 5니까 8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 나올까요? (15) 나오겠죠? 우리 좀 전에 x 출력할 때 x가 10이라고 봐야 되는 거 했었잖아요. 얘가 10이니까 10 더하기 5니까 15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된다는 얘기는 이것도 되겠네요. 이거 하면 당연히 20 나오겠죠? 그쵸? 자, 근데 아까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그렇게 오류가 날 거예요. 네, 오류가 나죠. 지금 y라는 애를 찾을 수 없다, 액세스할 수 없다. 왜? 선언을 안 하고 나서 값을 먼저 넣어버렸으니까. 선언은 여기서 하니까. 근데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바가 문제가 한 번씩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랑 렛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거라 우린 이걸 쓸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듣고 넘겨주시면 돼요. 이 바라는 애는 아니지, 바라는 애가 아니라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코드가 실행이 될 때 뭔가 이제 저희가 웹사이트 하나를 구축을 했어요.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자바를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쳤을 때 자바로 이루어져 있는 백단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백단, 그리고 화면, 이렇게 화면이 보여지는 프론트 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백은 화면에 보이지 않는, 프론트는 화면에 직접 보이는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 JS 프론트에 들어있죠. 그쵸? 그리고 이 프론트는 여러분들이 아마 JSP라고 하는 이거를 활용을 해서 뷰를 만들게 되실 거고, 요 안에 뭐 CSS나 JS를 첨가를 시켜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게끔 프로젝트를 만드시게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웹서버를 구동을 해서 지금 우리가 완성시킨 이 프로젝트를 딱 온시켰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고 해볼게요. 자, 온해서 우리가 이 메인 페이지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드가 실행이 됐죠. 그러면 여기 나올라나? 여기서 얘를 그냥, 자, 얘네가 다 JS 파일이에요. 맨 뒤에 보면 .js 찍혀있잖아요. 이게 다 JS 파일들이거든요. JS 파일이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처음 나올 때 필요한 JS 파일들을 다 물고 올라와요, 한 번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런을 눌러주지 않아도 웹서버를 구동하고 시스템을 켰을 때, 작동을 했을 때 JS가 알아서 실행이 다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배경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그리고 우리가 뭔가 동작을 했을 때 그 해당하는 JS가 작동을 또 해서 우리한테 그 동작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JS가 한번 쭉 실행이 될 때 이 바라는 애는요,
바라는 애보다 쭉 실행이 될 때 이 변수들 그리고 함수들 JS에 있는 이런 애들을 위로 다 올려요. 맨 위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요. 그렇게 실행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좀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호이스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개발자가 되셔서 경력을 좀 쌓으시고 나서 한 번쯤은 찾아보세요. 호이스팅이라는 거를. 지금은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찾아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호이스팅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을 읽어버릴 때가 있어요. 만약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야 되거든요. 원래 한 소스 내에서 이런 게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변수명이 같아 버리니까 원래 이러면 안 돼야 돼요. 오류가 나야 정상인데, 호이스팅 과정에서 이 바라는 애는 이게 되게끔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코드를 나 혼자만 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수명이 중복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중복된 변수명이 있을 때는 시스템이 정상으로 작동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변수가 이 1번 Z인지 2번 Z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프로그램은 몰라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뭘 갖다 써야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실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라는 얘는 이런 걸 가능하게끔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자 나온 게 렛입니다. 이 개념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그냥 들어주시고, 나중에 뭐 경력이 1년 정도 됐다, 그때 한번 그쯤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거나 하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렛을 쓰는 거고요. 얘는 당연히 안 되는 거. 갑자기 이 구조를 보니까 호이스팅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얘를 올릴게요. 아니지,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1번 콘솔 로그에서 뭐가 나오고 2번 콘솔 로그에서 뭐가 나오죠? 그죠? 여기는 20이고 여기는 15가 나오겠네요. 여기서 변수 값을 바꿔줬으니까 네,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자,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은 문자열이죠. 쌍따옴표 찍었으니까 문자열이잖아요. 얘는 변수죠. 근데 얘는 값이니까 10이라는 값이 들어있겠네요. 문자열과 숫자를 더한대요. 문자랑 숫자를 더한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자랑 숫자 더할 수 없죠. 그쵸? 얘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유추가 당연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얘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시켜볼게요.
x 땡땡 105 105가 나와버리죠. x는 10이고 플러스 5인데 왜 얘가 이렇게 나올까요? 이거는 얘가 동작하는 어디였어? 동작하는 순서를 좀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게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얘가 없을 때 이것만 실행했을 때 이 x에 있는 값이 요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했어요. 그죠? 얘는 문자열이랑 숫자 더할 수는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연산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요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이게 왜 또 자, 얘부터 먼저 연산이 되고 안으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 왜 그게 안 될까요? 그냥 왼쪽부터 읽어서 그래요. 우리가 특별히 요 안에 뭐 괄호를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이 플러스 이 사칙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서 이 순서들 있잖아요. 곱하기랑 나누기가 먼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나중에 되고, 그리고 그런 걸 무시할 수 있게 괄호를 쓸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도 똑같아요. 그냥 왼쪽부터 쭉 실행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얘를 먼저 하고 싶으면 가로를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얘를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를 넣어버리면 얘는 곱하기가 먼저 연산이 되고 플러스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5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돼요. 이 실행 순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입히면 더해서 더한 값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거 그 연산에서 산술 연산에서 그냥 이제 그 작업 순서랑 똑같아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거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8시에 다시 시작할게요.